클래식 음악 산책 19번째 작곡가입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결혼행진곡의 작곡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독일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악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페라가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바그너는 1813년 출생이에요. 바그너는 소년 시절부터 문학과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희곡을 쓰는 것도 상당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훗날 바그너는 자신의 모든 악극의 대본을 자신이 직접 써요. 그런 창작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자신이 직접 대본을 쓴 오페라를 여러 편 내놓지만 그의 오페라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했어요. 예를 들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던가 또 타노이저라던가 이런 오페라들을 줄줄이 이 무대에 올렸지만 초창기의 작품들을 모두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바그너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거리낌 없이 막 애인도 만들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연들이 다 제대로 실패하고 초연이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연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그너가 재능이 없는 인물이냐? 그렇지 않죠. 초창기 오페라 중에 하나인 타노이저에서 굉장히 유명한 순례의 합창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 순례의 합창만 들어보셔도 이 작곡가의 만만치 않은 재능 그리고 이탈리아 오페라와는 다른 본격적인 극 그리고 장엄하고 진지한 극을 추구했던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노이저 중에서 이제 타락한 타노이저가 교황에게 사면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순례 여행을 가는데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타노이저는 이 돌아오는 순례자들 대열에 끼지 못합니다. 교황에게 용서를 받은 순례자들이 타노이저 산막이 막 열리면 기쁨에 찬 어떤 합창을 하면서 장중하게 행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진 속에 이제 타노이저가 끼어 있지 않은 것을 안 타노이저의 연인 엘리자베트는 절망하게 되는데 그 순례자의 합창 얼마나 장중하며 장엄하게 연주되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게 바그너의 음악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바그너의 오페라는 상당히 무겁고 진중한 이런 음악들입니다. 바그너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오페라의 대본을 쓰면서 무언가 이상적인 대본, 이상적인 음악과 문학의 결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꿈꾸게 되는데 그래서 바그너의 악극에서는 초창기부터 만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영웅의 초인적인 활약입니다. 영웅이 초인적으로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를 통해서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오페라가 거의 바그너가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계속 실패에 실패만 거듭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익숙했던 극장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그너의 오페라는 지나치게 길고 장중하고 또 아리아다운 아리아도 없고 아무튼 무겁고 지루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그너에게 중년이 다 지나서 1860년대에 되어서야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 2세가 그를 불렀던 것이죠.
이 루드빅 2세는 자신보다 나이도 거의 뭐 30살 이상 많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나게 완벽한 음악을 창조하는 바그너를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기사이고 바그너가 자신의 군주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를 숭배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관계에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바그너의 음악이겠죠. 바그너의 음악에는 독일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하자면 막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사람들의 갈망, 열망을 엄청나게 끌게 만드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기는 하나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일된 국가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이 독일 민족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열망을 음악으로 끌어낸 사람이 바그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그너의 악극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영웅이 장엄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유일한 희극이 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라는 음악입니다. 이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에서 한스 작스라는 구두장이이자 노래 장인의 도움으로 이제 발터라는 기사가 노래 장인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인데, 피날레에서 모든 뉘른베르크의 시민들이 보라 영광의 날, 새벽의 영광이 밝아온다 라면서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독일의 통일되지 못한 역사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뭔가 피를 끓게 하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엇이 바그너의 음악을 듣는 독일인들을 열광시킨 근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피날레의 합창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어떤 음악들이 독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히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마치 강렬한 불길처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루드빅 2세의 후원은 그때까지 바그너의 불안정한 위치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루드빅 2세는 일단 바그너를 위한 극장을 만들어줘요. 극장의 이름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이죠. 이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서 바그너는 1876년에 자신의 대작 니벨룽겐의 반지를 초연합니다.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고대 게르만의 전설을 토대로 한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보물, 황금으로 만든 반지의 이야기고, 결국 그 반지가 엄청난 힘과 비극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주게 되고 그 반지를 가진 영웅 지그프리트는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장엄한 이야기인데, 영웅의 장엄한 활약, 또 영웅이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천국, 이런 것들이 이 사부작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그너는 음악과 대본 모두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완전하게 구현한 셈입니다. 모든 바그너의 음악에는 영웅과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은 사랑보다 더 큰 이념에 자신을 바치기 때문에 바그너의 악극에는 어떤 장엄한 의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순례, 결혼, 장례식,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바그너의 악극은 게르만의 신성한 의식, 제사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헨그린에서 등장하는 기사 로헨그린과 엘자의 결혼 장면에서 잘 알고 있는 결혼 행진곡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그너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자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파르지팔이라는 작품을 1882년에 완성해요. 예수의 성배를 찾아 헤매는 기사들의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은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바그너의 생애를 회상하는 듯한 그런 음악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3년에 베네치아에 머물던 바그너가 세상을 떠나요. 바그너가 죽은 후에도 바그너의 악극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로 살려고 했던 루트비 2세는 결국 1886년에 강제로 퇴위한 그 다음날 의문의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루트비 2세의 그런 비극적인 퇴위와 갑작스러운 죽음에 바그너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악의 역사 전체를 들어서도 바그너의 음악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종자를 몰고 다니는 음악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의 음악에 그만큼 위험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이 바그너의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종 TV 지식 채널 세종